자, 잘 쉬셨어요? 자, 그럼 이제 어깨 복합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앞서서 우리가 뼈대계통, 관절계통, 그리고 근육계통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죠? 물론 뭐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도 있고, 뭐 요번에 우리가 처음 듣게 되는 내용들도 있는데, 근육의 특성들을 잘 이해를 했으니 그걸 바탕으로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근육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각각에 대한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종류를 볼 때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는데, 뭐 어차피 좀 이따가 예시가 나오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꼭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 이제 하나, 오브젝티브, 오리진입니다. 오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인설션입니다. 인설션이고, 그 다음에 액션, 그리고 nerve입니다. nerve. n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시작 지점이에요. 오리진은 시작 지점이고요. 인설션은 끝나는 지점이고요. 이 시작 지점과 끝 지점으로 인해서 근육이 수축하게 됐을 때 발생되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을 컨트롤하게 되는 신경작용이죠. 그렇죠? 요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쌍으로 묶어서 알아두셔야 되고,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부위마다의 근육들 하나하나의 오리진, 인설션, 액션, 너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됐을 때 그때 뭐 시험을 통해서 쪽지 시험을 치든 뭐 직무수행 능력 평가를 통해서든 시험을 쳐서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이제 암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겁니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 두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어깨 복합체에 있는 근육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첫 번째 근육은 바로 등 세모근입니다. 뭐 구형으로는 이제 승모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트라페지우스입니다. 트라페지우스. 영어로 트라페지우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신용어로 등세모근, 구형으로 승모근입니다. 자, 승모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예전에 뭐 CF도 많이 나왔지만 피로곰이라고 얘기하죠. 요 부분이죠. 그죠? 요 부분. 여러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거나 컴퓨터를 많이 하거나 이랬을 때 목 아래쪽, 그래서 어깨부터 목까지 연결되는 요 부위가 단단하고 뭉치는 듯한 느낌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요 등에 있는 세모 모양의 척추를 기준으로 두 개입니다. 오른쪽 왼쪽. 그래서 세모 모양의 근육이다 해서 등세모근입니다. 물론 척추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가게 되면 세모가 아니라 이제 약간 마른 목걸이 돼버리죠. 그죠?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른 목걸이 됩니다. 자, 잘 보시면 앞으로 계속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요 빨간색 점이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기시점이라고 얘기하고 오리진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요 파란색 부분이 부착점입니다. 인설션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 빨간색 화살표가 근육의 수축 방향이고요. 요 보라색 화살표가 관절의 움직임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리진에서 인설션을 잡아 당기게 되면 얘는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요게 가장 키포인트고요. 요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승모근은 총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위등세모근이고요. 상부 승모근이라고 하고 어퍼 트라페지우스라고 합니다. 어퍼가 업이 이제 위쪽이죠. 이거 보세요. 빨간색으로 제가 가리면 업이잖아요. 그죠? 위쪽입니다. 어퍼. 그죠? 위쪽에 있는 트라페지우스고요. 시작 지점은 바깥 뒤통수뼈 융기에, 그리고 목덜미인대, 그리고 제7목뼈, 모든 등뼈의 가시돌기에서 시작을 해서 끝나는 지점은 어깨뼈 가시, 봉우리, 그리고 빗장뼈 가쪽 3분의 1 지점에서 끝납니다. 자, 작용은요. 윗섬유 같은 경우에는 어깨뼈를 올리고요. 아랫섬유 같은 경우에는 어깨뼈를 내립니다. 그리고 중간섬유 같은 경우에는 어깨뼈를 뒤당김합니다. 그래서 관절 어목의 위쪽 돌림까지도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당기면 어때요? 위쪽으로 끌려 올라오겠죠. 그죠? 중간에 있는 애들은요. 요렇게 당겨버리겠죠. 요렇게 당겨버리니까 뒤쪽으로 어깨뼈가, 요게 어깨뼈죠. 그죠? 어깨뼈가 끌려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당기면요. 아래로
당겨버리죠. 그죠? 어깨뼈의 내림, 올림, 뒤당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신경의 지배는 더부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더부신경. 제11 뇌신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자, 우리가 두 번째 보게 될 근육은 어깨 올림근입니다. 구용어로는 견갑거근이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리베이터 스카플레라고 얘기합니다. 뭐 리베이터 스카플레 또는 뭐 리베이터 스카플라 뭐 다 상관없습니다. 자, 용어 자체에서 얘가 뭘 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깨를 어떻게 해요? 올려요. 그렇죠? 뭐 한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견갑을 올리는 근육이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베이트가 이제 위로 끌어올린다란 말이죠. 그죠? 스카플레를 끌어올린다라는 겁니다. 요 근육입니다. 요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요 근육을 우리는 리베이트 스카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작 지점 같은 경우에는 요 목뼈의 안쪽 요 부분이고요. 요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보조접근 수축이 이쪽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고 관절은 스카플라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견갑거근의 기시점은 위쪽 내 목뼈의 가로돌기고요. 부착점은 어깨뼈의 위각 및 안쪽 모서리 위쪽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어깨뼈를 올리고 아래쪽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경지배는 견갑배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뭐 어깨 올림근 또는 리베이트 스카플라라고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리진, 인설션, 액션, 너브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으로 보게 될 근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톱니근이라고 합니다. 세라투스 안테리어 전거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모양이 보세요. 톱니바퀴처럼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갈비뼈 아래에 있는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수축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앞톱니근 세라투스 안테리어입니다. 세라투스 안테리어. 시작 지점은 요 갈비뼈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착 지점은 스카플라의 안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카플라와 함께 갈비뼈의 수축을 같이 도와주는 근육입니다. 자, 요 그림에서 보면 빨간색이 요 근육의 수축 방향이죠. 그죠? 수축 방향이 일어났을 때 관절의 움직임이 요 바깥쪽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위쪽으로도 끌려 올라오게 됩니다. 뭐 대각면에서 보면 그렇고요. 뒷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안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모양이죠. 그죠? 자, 시작 지점은 1번에서 9번 갈비뼈고요. 끝나는 지점은 어깨뼈의 안쪽 가장자리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작용을 어깨뼈 내밈, 어깨뼈 올림, 어깨뼈를 뒤쪽 가슴에 견고하게 유지시키는 작용을 하고요. 신경지배는 긴 가슴 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 앞통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통점이라는 것 자체는 이게 뭐 눌렀을 때 말 그대로죠, 그죠? 압이 가해져 있을 때 통증이 나타나는 지점을 우리는 앞통점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세라투스 안테리어에서 이 부분, 겨드랑이 아래 부분, 그 다음에 팔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 그리고 그 부착 부위인, 인설션 부위인, 스카플라의 메디얼 보드 안쪽, 인페리어 앵글 쪽, 이쪽의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근육이 작은 가슴근, 소흉근인데요. 팩토럴리스 마이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팩토럴리스 마이너라고 얘기하고요. 시작 지점과 끝나는 지점, 그 다음에 근육의 수축 방향, 그 다음에 뼈의 움직임 방향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시작 지점이 이쪽 부분이죠. 그쵸? 이쪽 부분이고 끝나는 부착 지점, 그 다음에 근육의 수축 방향, 그 다음에 보조적인 움직임, 관절의 움직임 방향입니다. 자, 시작 지점은 갈비뼈 3번에서 5번 사이에서 시작을 하고요. 부착점은 위 어깨뼈의 부리돌기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어깨뼈의 내림, 어깨뼈 아래쪽 돌림, 3번에서 5번 갈비뼈 올림 역할을 하고요. 신경지배는 내측흉 신경, 그리고 안쪽 가쪽 가슴근 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역시 여기 소형근 같은 경우에도
팩토리얼리스 마이너 같은 경우에도 이쪽 부분이 앞통점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보게 될 근육은 빗장밑근이라고 얘기하고 쇄골하근이라고 하고요. subclavius라고 얘기합니다. 자, 클래비클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클래비클 아래에 있는 근육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시작 지점은 첫 번째 갈비뼈이고요. 부착 지점은 빗장뼈의 끝 3분의 1 지점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빗장뼈 내림 그리고 첫 번째 갈비뼈 올림 동작을 시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팔신경얼기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근육 같은 경우에는 어깨 세모근입니다. 삼각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델토이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근육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빨간 부분입니다. 이 빨간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면이 뒷면입니다. 뒷면. 이 뒤통수예요, 사람. 뒤통수예요. P, posterior fiber가 있고요. 중간에 옆에 있는 M, middle fiber. 그리고 앞쪽에 anterior fiber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트라페지우스처럼 트라페지우스는 윗섬유가 있었고요. 중간 섬유가 있었고요. 아래 섬유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아이처럼 이 델토이드도 anterior fiber, middle fiber, posterior fiber 요 앞, 옆, 뒤 전부 다 있습니다. 제가 왜 얘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델토이드는 우리가 팔을 올리는 동작에 모두 관여합니다. 즉 앞쪽으로 여러분들이 팔을 쭉 뻗어서 앞으로 나란히 해서 올리는 동작, 즉 숄더의 플렉션이죠. 그죠? 플렉션을 할 때는 anterior fiber, 델토이드의 anterior fiber가 주동근이 됩니다. 아고니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나란히 하는 옆으로 쭉 올리게 됐을 때는 이 델토이드의 middle fiber가 주동근이 됩니다. 그리고 뒤로 쭉 팔을 올리게 되는 숄더의 extension 같은 경우에는 posterior fiber가 아고니스트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델토이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 임상에서 팔을 올릴 때 이 아이가 분명히 힘을 발휘하겠구나 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앞쪽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깨 뽕 올라가 있는 것처럼, 그쵸? 네, 뽕 힘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anterior fiber, 얘는 이제 anterior fiber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옆에가 middle fiber, 그 다음에 posterior fiber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자, middle fiber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옆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앞쪽에서도 여기가 이제 그 갈라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anterior fiber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middle fiber입니다. 자, 시작 지점은 갑쪽 빗장뼈 봉우리 돌기에서 시작을 하고요. 어깨뼈의 가시에서 시작을 합니다. 끝나는 지점은 윗팔뼈의 어깨 세목은 거친 면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전체 근육의 팔 벌림, 어깨뼈 아래쪽 돌림 동작을 하게 되고요. 앞쪽 섬유, 중간 섬유, 뒷 섬유에 따라서 각각 액션이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숄더의 플렉션, 그 다음에 숄더의 에비덕션, 그리고 익스텐션 이렇게 동작이 3개 나눠지게 되고요. 자, 신경은 겨드랑이 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겨드랑이 신경. 여러분들이 요 델토이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보게 될 근육은 큰 가슴근입니다. 대흉근이라고 하고요. 팩토랄리스 메이저라고 얘기하죠. 그죠? 우리 가슴 근육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 가슴 근육이고 뭐 남성들이 헬스장 가면 여기 뭐 갑박 키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요 가슴 근육이 요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 가슴 근육은 앞쪽에서 있는 가장 표면에 나타나 있죠. 가장 표면에 나타나 있는 큰 가슴근이 있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요 안쪽 부분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작은 가슴근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오리진 파트에서 오리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인설션 파트까지. 인설션은 조그만합니다. 그죠? 하지만 모든 면적이 넓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살표 보이시죠? 근육의 수축 방향이 각각 섬유마다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살짝 여기 위에 있는 섬유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살짝 향하기도 하고요. 중앙은 당연히 정중앙으로 오고요. 아래쪽에 있는 섬유는 위쪽으로 살짝 끌어당겨지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 지점은 빗장뼈의 안쪽과 복장뼈 그리고 갈비연골 1번에서 7번에서 시작을 하고요. 끝나는 지점은 위팔뼈의 두 갈래근 고랑의 갑쪽 입술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팔을 모아주기도 하고요. 앞 안쪽 돌림, 팔 굽힘, 팔 펴, 어깨뼈, 내밈의 작용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신경은 가슴근 안쪽과 가쪽에 있는 가슴근 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빠르게 한번 어깨 쪽에 있는 근육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목 어깨 쪽에 있는 근육과 어깨 몸통 근육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아무래도 그림 위주이기도 하고 글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일단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과제를 한 피드백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뭐 강의 내용을 한번 수정을 하든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근육의 움직임의 원리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근육의 수축 패턴들이 있죠, 그죠? 뭐 concentric contraction이냐, eccentric contraction이냐, isometric contraction이냐. 그 다음에 근육의 수축이 나타날 때 어떠한 근육들이 작용을 하면 주동적으로 작용하느냐, 아니면 기란근으로 작용하느냐, 협동근으로 작용을 하느냐, 그리고 그 협동근과 기란근, 그 다음에 주동근의 영향으로 인해서 짝힘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런 것들도 알아야 될 거고요. 자, 이러한 이제 근육들의 특징을 알게 되었을 때, 목, 어깨에 있는 근육들은 어떤 것이 있었고, 어깨 몸통 근육은 어떤 것이 있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뭐 시험을 나중에 쳐보겠지만 오리진과 인설션, 액션, 너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미리 조금씩 그림을 보고 이해하시면서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면이 시작되는 순간 바로 시험 칠 겁니다. 무조건 시험 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너무 뭐 부담으로 가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니 공부할 때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질문 있으시면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교재가 오히려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강의 자료만으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힘들죠. 그러면 교수님이 일단 뭐 일괄적으로 교재를 구매를 할까도 생각 중이기도 하거든요. 뭐 아무래도 단체 구매를 하게 되면 좀 싸게 되니까 뭐 일단 그거는 대면 수업이 진행이 되면 한번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일단은 지금 유인물로 대체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PDF 자료를 제가 올려놓게 되니까 그거를 보고 필기를 하시고요. 그림을 자주 보시고 다른 영상들도 좀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면 대면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피드백을 한번 다시 받아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 2주차 강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